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아동화의 일반적 표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동화의 일반적 표현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아동화의 일반적 표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개개인의 각자의 모습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혹은 성격,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금이 있죠. 손금도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다르고 이런 것들,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르게 느낄 수가 있고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을 표현을 하더라도 색깔 또는 형태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아동들의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모든 그림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이 되더라도 일반적 표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품들에 또 그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행위나 그림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아동들이 그렸는 그림들의 표현 특징을 잘 알아보고 또 그것을 잘 비교하고 그것을 관찰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런 그림들로 인해서 비교 관찰한 그런 그림들에 의해서 세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동들의 그림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일반적인 표현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아동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연구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아동들의 행동 방향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고 그림과 또 그 학생이 표현되는 그런 작품들과의 연관성을 지어서 그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해가 높아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미술 교육, 미술 지도가 이루어질 때 정말로 바람직한 그런 아동 미술 교육의 방향을 또 우리가 일선에서 학생들에 대한 미술 교육의 방향을 우리는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아동화에 나타나는 일반적 표현 특징, 그야말로 포괄적 표현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나적 표현. 나나적 표현은 이제 영유아들이 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 중에 특별한 또 혹은 일반적인 그런 표현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4세에서 한 5세까지 나타나는 그런 나나적 표현의 그림들의 표현 특징이다. 이 나나적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야말로 이 학생, 이 아동이 또 유아가 영아가 그냥 연필을 가지고 혹은 다른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그냥 낙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난화, 그야말로 아주 난해한
그림을 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목적 없는 그런 낙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동들은, 이런 유아들은 그냥 어떠한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을 걸쩍거린다, 끌거나 그냥 걸쩍걸쩍 그냥 이 어떠한 소근육 운동에 의해서 그림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어떠한 무엇을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선이 쭉쭉쭉쭉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이 아동들은 그것이 바로 욕구로 변화되고, 그냥 그리고 싶어 하는, 그냥 끄적거리는 것이 욕구고, 그 욕구가 흥미로 변화되는 거예요. 흥미가 바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목적이다. 그냥 끄적거리고 대상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에 말하는 목적 없는 낙서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행위, 내가 움직이면서 끌적거리면서, 지난번에도 약간 슬쩍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끌적거림들이, 이것에 대한 행위 자체가, 새로운 것이 선이 쭉 나타나는 이것이 새로운 이 아동들은 그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없는 선을 크레파스나 이런 걸로 쭉 끊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잖아, 선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기쁨이 느끼고, 무엇이 그려지는 것이 바로 쾌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심리학에서는 기능적 쾌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능적 쾌락, 움직이면서 뭐가 생기고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그런 게 흥미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쁨으로 이어진다. 그것을 기능적 쾌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붓으로 칠했는 것 같아요. 붓이 연필로 어떤 이렇게 끌적거리네. 이건 남학생이 그냥 끌적거려 막 낙서하는, 이러면서 기쁨을 느끼고 하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쾌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나나적 표현이다. 나나적 표현이 일반적인 아이들이에요. 5살, 3살 되면 이세아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나나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학생이 이제 나중에 일반적인 표현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발달 단계별 표현 특징이 나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발달이, 이 발달에는 어떤 표현이 나타나고, 그런 것은 일반적 표현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동이 나타나는 발달 단계에 나이별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 특징도 함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동들이, 대다수의 아동들이 보여지는 일반적 그림의 표현 특징, 그 첫 번째 나나적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나나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선생님이 얼마 전에 수성못에서 사생 대회를 했어요. 지적 발달 장애 청소년 사생 대회라고 하는 그 사생 대회에서 선생님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는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찍어서 그 학생이 그냥 단순한 지체된 발달장애 학생인데,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내보다 더 잘 표현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가. 저는 정말 신기하고 정말 감동이 왔어. 선생님 사진 찍어갖고 이 그림이 낙서로도 충분히 그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여러분한테 소개시키고, 이게 나나적 표현이다. 나나예요. 끄적거리는 기능적 쾌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은. 자, 이 또 여아는 나이가 한 3살 정도 되는 아동인데, 얘가 이렇게 붓을 들고, 붓은 잘 지었죠. 붓은 잘 지었는데 이렇게 줄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리기는 그린데 사람도 그리니까 3살 정도 돼 매살 서너 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나기 너무 높아서 이렇게 해서 막 낙서를 하면서 이 즐거운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 높은 데까지 손을 쭉 그려갖고 이게 어디냐? 이 수승물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아동이 목욕탕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목욕탕병에다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어떠한 이 정도 캠퍼스를 마련해 주는 그 벽이 화장실 벽을 또 이렇게 화장실 벽에다가 막 그림 그려놓고 이야기를 하기만 아직까지 나나 단계에서 단계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 같은 학생입니다. 이 어린인데 이 아동이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물감의 재료를 만지면서 보자.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도 이게 손이 손 모양을 이렇게 쥐고 있네. 그죠? 이렇게 딱 쥐고 있어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이런 손 모양으로 이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막 손으로 칠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나나적 단계에 대해서 나나 표현에서 잠깐 알아봤고, 두 번째가 미분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분화 표현은 이제 우리 아동들이 약간 한 5세 정도 되면은 아직까지 분화가 안 되는 미분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미분화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떠한 사물과 사물의 이렇게 관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 관계가 사물이 있고 여기 이런 사물이 있고 여기 보이죠? 이 사물이 있죠. 여기에 이 벽이 있고 이게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스크린인데 스크린하고 이 벽면에 스크린에 어떤 관계가 이렇게 있잖아. 이 환경에 대한 관계. 이런 관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대상과 대상끼리의 관계, 이 대상이잖아. 스크린과 이런 벽과 또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 스크린에서 투영을 지킬 수도 있는 이런 벽하고 여기하고 관계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텀블러라고 하죠. 이 텀블러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텀블러와 텀블러 뚜껑과의 관계를 잘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텀블러 뚜껑은 뚜껑이고 이거는 이것이고 따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미분화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하, 좌우, 원근, 크기, 이런 위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돈되는 거예요. 혼돈되고 뭐 멀리 있는 거, 또 큰 거, 작고 이런 것들은 개의치 않는다. 분화가 안 됐다. 어떻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열거를 해갖고 뭐 꽃도 그리고 옆에 뭐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 나열되는 겁니다. 열거식으로 나열되어 표현되는 건 그림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물을 이런 미분화 표현은 사물과 사물을 관련 짓는 그런 능력이 부족할 때 미분화 표현이 나타난다. 이 학생은 그러니까 공간력, 원근 또 있잖아요. 크기, 뭐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다 혼돈되어서 그렇게 열거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연관시키는 것의 능력이 미숙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미분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분화 표현 다시 여기 예가 나오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집보다 빵이 있으면 빵을 더 크게 그린다든지 친구보다 더 큰 꽃을 그리고 아니면은 말을
말 위에 사람이 타고 있죠. 분할 안될 경우에는 그냥 말은 말이고 그 위에 붕 떠갖고 사람을 그리게 되고 뭐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아동화에 나타나는 표현 특징이에요. 아동화의 표현 특징이 미분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열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있어도 산에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산에 나무에 콕 심어야 되는데 산은 산이고 나무는 나무고 이래 막 그리는 거예요. 땅 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냥 뭐 옆에 공중에 꽃을 그리 놓고 뭐 어떤 연관이 없는 산에 나무가 있고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미분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은 이렇게 미분화된 그런 그림으로 표현된 것은 그 사물을 개별적으로는 잘 인식하고 있다. 말은 말대로의 인식, 그리고 기수는 기수대로의 인식, 말 타는 사람은 기수다 하는 것, 연관은 무엇이지만 그 하나의 대상은 그 개별적으로는 잘 인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꽃을 알고 있고 화분을 알고 있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어떤 물건, 사물과의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연관이나 구성이나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성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학생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공간 구조적인 그런 제자 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공간 구조적인 제자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공간 구조적 어떤 설치란 저기에 무엇을 갖다 놓고 그 옆에 다시 끼우기라고 조작하는 게 있죠. 어떠한 조형을 만들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찰흙이라든지 공간 활용하는 그런 공간 구조적인 제작 활동, 조각, 조소, 찰흙 뭐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퍼즐을 한다든지 갖고 공간 구조를 이렇게 어느 정도 구조적인 그런 개념이 형성되는 그런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화 표현은 어떤 것이냐? 딱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물과 사물의 관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미분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화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일반적 특징이 이런 것이다. 나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화 표현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물과 사물의 관계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 그림이 미분화된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냥 얼굴만 나타나죠. 얼굴만 그리죠. 이거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사람 얼굴이네. 이래 그림 다리 그려놓고 머리카락 그리고 이런 그림들.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을 보고 살짝 관심만 가져도 이 그림이 굉장히 우리한테 슬쩍 미소를 주게 하는 그런 그림들 아닙니까? 선생님은 이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찾아 나가니까 아이고 코가 이렇게 생겼네. 이거는 또 이마가 뭐 빨간 얼굴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학생이 이 아동이 나름대로 이빨도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아동의 그림이 선생님이 웃음이 씩 나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즐겁게 선생님 생각이 들더라고. 다리도 있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크레파스와 이런 물감이죠. 이 물감은 이제 다른 학원에서 나오는 그림 같은데 이런 그림들이 해가지고 이것도 그림의 형식으로 낸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그것을 이제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기 있던 저 닭소리에 여기가 닭이 자꾸 왜 그랬어? 그 닭이
왜 우는가? 저도 몰랐는데 이래 알고 보니까 요 밑에 닭이 있더라고. 닭. 여러 가지 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주변에는 동물 농장이 있어요. 닭도 있고 또 고라니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이런데 이 농장에서 저 닭이 꼭 5시 반에서 6시 사이가 되면 닭이 울어요. 자기 영역이라고 막 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또 근무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일들을 살짝 또 마치고 또 이렇게 이제 촬영도 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닭 소리가 제 기분을 또 한층 좋게 만듭니다. 이런 그림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저 닭소리가 우렁찬 닭소리가 더 기쁘게 해주는 그런 소리와 보는 것이 정말로 불가사의 아닙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7대 불가사의를 올렸어요. 여러분들 참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자료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크린에는 글씨라는 게 잘 안 나오죠. 그러나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그런 PPT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7대 불가사의한 그런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보는 것, 또 하나는 음악을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선생님은 항상 그것이 내 마음에 쑥 들어갈 수 있어야 참 좋은 이야기고, 그 슬로우 비디오로 그 어린애가 눈을 탁 뜰 때의 슬로우 비디오로 세상을 쫙 보게 하는 그런 보는 기적,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고 흔드는 그는 듣는 기적, 또 웃음을 웃을 수 있다 하는 그 웃는 기적.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보면서 또 꽃기호를 들으면서 또 내가 웃는 그 세 가지의 기적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바로 미문화적 표현이다. 저는 항상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정보 전달한다가 항상 점점 이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자, 이것도 미문화 표현에 아주 충실한 그런 작품이다. 이거는 그래도 뭐 이런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이렇지만 뭐 크기도 있고 약간 붕붕 떨어지는데 약간의 이게 뭐죠? 한 중간에 있고 이래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그냥 나열했는 거예요. 쭉쭉쭉쭉 나열해서 그림을 그리는, 아는 것만큼 그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그림들. 또 이것도 이게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예를 들었죠. 이 말이에요. 말을 탔는데 이 말을 탄 기수가 그냥 이 다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약간의 미분화된 그런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인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의인화 표현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의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런 거잖아요. 의인화 표현이. 자, 의인화 표현은 이 우리 아동들은 어떤 생활했는 거, 또 생활에 통한 경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아동들은 자기가 자기의 공상이나 또는 환상, 상상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동들은 어떤 생활, 내가 경험, 생활의 경험
무엇을 했고 소풍을 갔으니까 그 소풍을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거 상상하고 동상하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도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된다.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데 그 속에서 상상이나 공상 속에서는 그런 속에서의 이 애니미즘 현상이 들어간다. 이 일반 아동들의 일반적 표현 특징에는 상상 속에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가장 특별한 현상 하나가 애니미즘, 의인화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인화 표현은 이 아동은 모든 만물에는 돌에도 생명이 있고 구름에도 있고 해에도 있고 모든 만물에는 생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모든 사물, 모든 형태에는 자기와 우리의 모습과 같은 얼굴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저변의 의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인한 공상이나 상상 이렇게 환상, 상상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의인화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와 같은 얼굴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의인화 표현입니다. 아동화의 일반적 표현은 의인화 표현이 일반적 표현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인화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심리적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애정이 많은 아동들이나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나 또 혹은 자기가 어릴 때 이렇게 과잉 보호를 받은 그런 학생들, 그런 아동들이나 또 감성이 많은 그런 아동들이 이런 의인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감성 과잉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은 오래도록 지속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가 들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사물에 대한 인식도 하고 나이가 5살, 6살, 7살, 10살, 12살 이 됐는데도 막 그 위에 사람을 그리고 뭐 또 바위에다가 얼굴 구름에다 훅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학생이 이 아동이 학생으로 늘어가면서 계속적인 의인화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과잉 보고 감성도 과잉적으로 있는 그런 학생들이나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 애들은 나이가 있더라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인화 표현에 대한 그림들 여기에서 이 학생이 콧구멍이 멋지게 보이죠. 이 콧구멍이 얼마나 이 학생이 얼굴이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꽃이죠. 이 꽃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가 색깔마다 다 비슷비슷하게 꽃에 코가 있고 숨을 쉬는 거예요. 꽃에 코가 있고 그리고 웃는 모습 얼마나 동화적이고 굉장히 동화스럽죠. 꽃에 얼굴이 있고 또 여기 꽃도 있고 이 꽃도 있네. 나비는 뭐 얼굴 안 그리나는 그죠? 나비는 얼굴이 없지만은 그대로 생명이 있는 그런 나비로 보입니다. 그림이 좋죠. 나름대로 그림이 아주 알찬 그림이고 선생님이 하나 여러분들께 의인화 표현을 하는 그런 학생들의 작품이다. 아동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얘가 의인화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거 잘한다 라고 칭찬과 인정, 격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들도 세모, 네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네요. 이런 것들도 저희 나무에도 뭐 얼굴도 있고 그렇게 돼 있네. 좋아하는 과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이러면서 전부 얼굴이 다 있네. 조각조각 과일들이 얼굴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의인화 표현이다. 자, 세탁기에도 얼굴이 있네요. 세탁기에도 얼굴이 있고 뭐 그렇게 다 있네. 이 세탁기에는. 자, 이 토끼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여기 꽃도 좋아하고 굉장히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건데 신입생 환영하는 뭐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동물원에 갔네. 이 코끼리도 좋아하고 막 웃고 굉장히 이 학생의 말로 정말 즐거운 그런 동물원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좋아하죠. 뭔가가 이 학생은 뭔가가 입이 참 웃음을 멈출 수 없는 토끼도 그렇지만은 이 학생 자체도 굉장히 막 좋아하는 성격이 굉장히 명랑한 그런 학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의인화 표현의 꽃밭에서 제목이 꽃밭에서라는 그런 그림인데 이 해가 있네. 해가 해에 얼굴이 있고 이렇게 의인화 표현입니다. 잘 새겨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성의 표현도 동시적으로 나타난 동시성의 표현도 우리는 아동화에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시성의 표현은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건 한 5분 정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네 번째 동시적 표현에 대해서 동시성의 원리, 동시성의 표현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